여기 조금은 색다른 방식으로 방학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북해도에 도착했는데요. 바로 서울대학교 북해도 학술림 실습을 위해서입니다.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와 북해도대학 임학부는 2001년 이래로 매년 여름 학생 실습 및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16년째를 맞이한 이번 실습에는 총 14명의 서울대 학생들과 23명의 북해도대학 학생들이 합동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습은 나카가와 학술림에서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내린 치토세 공항에서 차로 무려 4시간을 이동해 가는 거리네요. 북해도는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일본에서는 혼슈 다음으로 두 번째, 세계에선 21번째로 큰 섬이라고 하는데요. 북위 41에서 45도에 위치하며 대부분 냉대 수비운 기후지역으로 관광, 농업과 임업 등이 중요한 산업이죠. 일본 내 산림이 22%, 경작 가능한 땅이 25%를 차지하고 있으니 대단하네요. 원래 아이누족이 거주하던 땅이었지만 에도 시대 및 메이지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인이 대거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숙소에 도착! 바로 이분이 사이토 교수님이십니다. 홋카이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생활 규칙 그리고 내일의 일정을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듣고 있네요. 자, 실시간도 없이 식사합니다. 아직은 모두 어색해요. 곧 이어서 내일 있은 실습의 내용을 다시 설명합니다. 모두들 바짝 긴장입니다. 첫날 밤은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홋카이도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7시 반부터 맛있게 아침을 먹고 나니 이미 일본인 친구들은 조사 장비를 챙기고 있네요. 다들 안전모에 장화를 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작년엔 비가 많이 와서 대비를 단단히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판계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테시오 학술림의 고바야시 박사님이 오늘의 주제를 잘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산에 올라 고도에 따른 임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홋카이도의 주요 수종인 사사에 대한 학습입니다. 가파른 산길을 올랐더니 멋진 산 등성이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날씨가 좋으면 러시아까지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완만한 능선과 그에 따른 식생 차이가 인상적입니다. 이곳은 사물함 지역으로 철과 마그네슘, 중금속이 많아서 독성이 높으며 영양 및 수분 이용이 어려운 토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이 환경에 적응한 희귀식물이 상대적으로 고밀도로 자생하기 때문에 보호가치 또한 높습니다. 보통 사물함 지역의 식물은 잎 모양이 변화하고 높이가 낮아지며 뿌리가 길어지는 등 변이가 일어나는데요. 판계산의 식생 또한 그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사대나무의 피복도가 매우 높아서 다른 식물이 살기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사목이 쓰러지고 그 고사목이 부패하면서 이를 양분 삼아 어린 묘목이 다시 자라나 자연스럽게 천연갱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카도마치 교수님의 자상한 설명입니다. 여기가 아주 낮은데요. 이번 실습에 동행하신 태화산 학술림 김명필 선생님이 판계산의 식생과 우리나라 숲과의 구조를 비교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판계산은 해발 고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기후 때문에 고산 수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높은 산엔 거제수가 있는 반면에 이곳은 자작나무가 많은 곳이 차이점이라는군요. 본격적인 식생조사를 위해서 학술림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산불 발생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학생들은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20바이 30m 플롯 내에서 수목의 수고, DBH, 수종 등을 조사합니다. 같은 그룹의 일본 학생에게 설명을 듣고 있는 김정수 학생. 고개는 끄덕거리긴 하는데 표정이 뭔가 어색하죠? 아, 이 그룹은 같이 수고를 측정하고 있네요. 약간은 어설퍼 보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2시간쯤 지나니 이젠 제법 그럴듯하네요. 열심히 동정하고 있는 학생도 보이고요. 드디어 조사 끝! 어리둥절하게 시작했지만 끝날 때는 다들 밝은 표정이군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끝나는 줄 알았다면 오산이죠. 여기서는 이게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그룹별로 자료를 분석하고 전날 강의 내용과 실제 자료를 비교하면서 토의하고 또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조별로 발표합니다. 저녁은 언제 먹느냐고요? 아하, 이미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워서 이미 없네요. 학생들이 나름대로 정리하고 분석해서 산불 지역의 천연갱신지 식생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지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선 예습을 해야 되는 거죠. 시부야 교수님께서
숲의 천이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어려운 듯 쉬운 듯 졸린 눈을 부비면서 열심히 들어봅니다. 그렇게 또 다른 밤이 깊어갑니다. 이번엔 해안 산림으로 갑니다. 길게 뻗은 이 길은 사구, 즉 바다 옆의 모래 언덕에 형성된 숲입니다. 사구 바로 옆은 오츠크해입니다. 숲 안으로 들어가니 역시 사사가 빽빽하게 들어차 수목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네요. 이곳은 특히 모기가 많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걱정에 다들 긴 팔을 든든히 껴입었네요. 사이토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곳은 천이가 3단계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숲입니다. 그에 따라 팀을 나누어 그룹별 차이를 조사하려고 하는데요. 어린 나무가 있는 곳, 어린 수목과 중간 정도 수목이 혼재하고 있는 곳,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인 성목들이 있는 곳으로 구분됩니다. 중기 천이 단계까지는 수목 밀도가 매우 높아서 빽빽하게 들어차 있지만 성목들은 셀프-thining, 즉 자기 간벌로 인해서 밀도 조절이 되어 보시다시피 수목 간 여유 공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팀은 첫 번째 플롯에 남겨두고 나머지 팀들은 다시 전진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나무는 쓰러졌네요. 바람이 거센 이 지역의 특성 때문인 듯합니다. 그러나 하층을 보시면 어린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른 나무가 죽으면 그 수간만큼의 공간이 열려서 햇빛이 하층까지 들어오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린 나무가 활기를 얻고요. 자라나서 천연갱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자연의 법칙이겠죠. 어린 전나무의 녹음과 키 큰 자작나무의 하얀 숲의 조화가 아름답습니다. 무념무상. 가만히 숨을 들이쉬면 절로 힐링이 될 것 같은데요. 모기만 없다면 말이죠. 잠시 감상했으니 다시 열심히 조사해야겠지요. 허리춤까지 자란 전나무들을 헤치고 작업하는 학생들. 좀 전과 달리 숲의 밀도가 다른 것이 느껴지세요? 첫날에 어색했던 모습은 어디 간 건지 이젠 제법 능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지하게 호흡도 잘 맞고요. 아하, 척척 들어맞네요. 미야모토 교수님이 이 숲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이곳은 전나무가 우점하고 있는 곳으로 어린 묘목 집단부터 성목 집단이 천이 단계별로 서식하고 있다네요. 각 단계의 집단별로 일정한 면적을 이루면서 자라고 있는데요. 성목 집단의 수세가 약해지면서 하층의 어린 나무들이 일제히 올라와서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게 된대요. 이에 따라서 수령별 집단이 이루어지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게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그 해안가에 천연적으로 자란 그 전나무 숲입니다. 근데 보니까 아까 물어보니까 전체 길이가 10km이랍니다. 이어서 박정호 선생님이 이 숲의 식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하층에 천연적으로 자생한 전나무 후계림이 아주 우량하게 자라는 지역이라고 하시네요. 숲 중간에는 가문비 나무도 드문드문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가문비 나무가 힘들었지만 제법 익숙해진 조사를 마치고 꿀맛 같은 점심시간입니다. 날씨가 정말 화창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숙소로 돌아가 어제처럼 열심히 토의하고 또 발표해야겠죠. 힘들지요. 하지만 그래도 많이 표정이 밝아진 학생들입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맑은 새소리로 시작하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조사 장비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오늘의 실습 장소는 선택적 간벌 지역입니다. 테시오 학술림의 이토 선생님이 사사로부터 침엽수를 보존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좋은지 연구하기 위해서 구역을 세 곳으로 나누어서 간벌한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완전한 개벌지, 한 곳은 사사만 제거하고 침엽수는 놔둔 지역, 나머지 한 곳은 그냥 방치한 대조구입니다. 오늘도 팀을 나누어 각자의 구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대화도 좀 나누고요.
일본 학생들과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등 이젠 제법 조화로워 보이는데요. 이곳은 사사를 방치한 지역인데요. 같이 들어가 보실래요? 학생 한 명이 나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입구에 진입했지만 도저히 떠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사사 이외 수목의 천연갱신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제법 익숙해졌는지 이 정도 조사는 이젠 간단하게 끝내고 휴식을 지키고 있네요. 신나는 하산 정정 뛰어가는 학생도 보이고요. 이 학생은 카메라를 보며 계속 기웃기웃 장난기가 발동한 모습입니다. 쉽게 끝났다고 방심하면 안 되죠. 조사 후에 자료 분석과 사이토 교수님의 정리 강의 시간은 빠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 강의가 끝난 후 일사불란하게 강의실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짜잔! 놀라셨나요? 실습 마지막 날의 바베큐 파티는 북해도 실습의 전통이나 다름없다고 하네요. 여러가지 먹거리들과 굽기 위해서 열심히 불 붙이고 있는 모습이 활기찹니다. 신나는 바베큐장과는 대조적으로 아무도 남지 않은 세미나실. 이렇게 나카가와에서의 실습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힘들지만 즐거웠던 실습을 마치고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학설님 선생님 두 분을 제외하고 학생들은 모두 잠들어 버렸네요. 많이 피곤했지요? 잘 자고 일어났더니 벌써 북해도 대학입니다. 잠시 아름다운 캠퍼스를 즐겨보시죠. 북해도 대학은 북해도 제1회 대학으로 1918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초대 총장은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의 학장을 역임하셨던 윌리엄 클라크 박사로 Boys be ambitious 라는 훈화로 유명해진 분이죠. 이것은 북해도 대학 학술림 묘포장입니다. 와, 시내 대학 한복판에 이런 묘포장이 있다니 놀라운데요. 학생들 실습에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북해도 대학 임학과에서 초대한 바베큐 파티입니다. 예전과 달리 한국 학생, 일본 학생들이 사이사이에 서로 섞여 있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일주일 만에 제법 친해졌나 봅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도 좋고요. 시원하게 맥주 캔 따는 소리 더욱 좋고요.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학생들의 담소 소리와 어우러지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삿포로의 밤이 깊어갑니다. 마지막 일정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삿포로 시내 관광. 북해도 대학교 학생 카니가 고맙게도 오늘의 가이드가 되어주셨네요. 카니를 따라 비가 조금은 내리지만 오히려 운치 있는 투어를 시작합니다. 숲은 숲대로, 시내는 시내대로 매력적인 북해도입니다. 배우고 그걸 또 이제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디스커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약간 Y라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하고 그걸 또 알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되게 감명 깊었고 또 되게 열정도 많이 느껴져서 되게 배울 점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처음에는 이제 소통도 잘 안 되고 어렵고 뭐 새로 배우는 과목이고 해서 이게 잘 막 참여하기도 어렵고 이랬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실습이 반복될수록 이제 배우는 것도 많고, 거기서 첫날 배웠던 걸 두 번째 날에 쓰기도 하고 두 번째 날에 배웠던 내용이 정말 새로운, 한국에서 못 봤던 수정들도 많이 봤고, 또 이제 일본 친구들이랑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같이 토의하는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게 적었어요. 실습 시간에 비해서 이동 시간이 너무 길었던 점이, 만약에 이제 이동 시간이 적고 실습 시간이 길었으면 플롯도 좀 더 커졌을 거고, 그럼 표본도 이제 더 많아지니까 조금 더 이제 데이터의 신빙성도 생기고 좀 더 사람들이 생각한 거대로
데이터도 나오고 이제 거기서 또 네,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제 처음에 너무 이제 일본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다른 나라의 다른 초면에 되게 생소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후배들이 또 여기 온다면 아예 처음부터 되게 적극적으로 하면은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약간 한국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니까 일본 애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게 편하니까 자기들끼리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도 더 해주고 뭐가 더 나아질 게 있을까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러면서 참여를 유도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생태학이나 다른 제가 도시농업을 아직 안 들었는데 그런 수업들에서 예습 차원에서 아주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영어를 회화 능력이 좀 더 좋았으면 훨씬 더 재밌고 좀 더 일본 사람들이랑도 쉽게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래도 뭐 술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즐겁게 먹고 그래서 일본어도 같이 배우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저녁 이후에는 자유시간으로 주어지는데 그것도 다음 날의 실습을 대비해서 적당히 음주도 적당히 저희가 뿌듯했던 게 이제 저희가 논의한 것들을 발표를 했을 때 정말 거기서 한국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질문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고 이제 그런 걸 보고 약간 일본 학생들도 되게 감명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후에 술자리에서도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제 말을 해줬고 정말 칭찬도 되게 많이 들어서 되게 뿌듯했고요. 조금은 낯선 땅, 멀고도 가까운 그리고 아름다운 땅 북해도 처음엔 서로 말도 안 통하고 어색했지만 같이 흘린 땀만큼 어느새 서로가 친근해진 이번 실습 이상의 것들을 나누고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